어,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의해서,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정리했던 폰 노이만 구조를 다시 한번 리뷰를 살짝 해보고, 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하고, 그 다음에 함수. 사실 함수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했었는데, 이 데이터 프로세싱이라는 거가 사실은 그러니까 이전에 7장에 데이터 구조만 해도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 내용이 많이 나온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을 텐데 여러분들 이게 프로세싱 같은 경우는 데이터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컴퓨팅 사고라는 게 사실 꼭 타겟이 컴퓨터가 될 필요가 없다고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조적으로 어떤 일의 순서와 그 일을 이 어떤 문제를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이렇게 원자화 시킨 다음에요. 그 문제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해결책을 하나씩 하나씩 낸 다음에 그 해결책을 전부 다 순서대로 이어붙여서 결국은 전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이제 프로시저를 쫙 이렇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런 걸 위해서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도 그려보고 클래스 다이어그램도 그려보고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알고리즘의 형태로 플로우 차트 형태로 그려지고 그죠? 그걸 또 이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형태로 이제 묘사까지 해보고 쭉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쭉 해결하는 이 프로시저를 지금까지 쭉 작성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과제했던 것도 그렇고요.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쭉 이렇게 따라온 건데. 그래서 근데 데이터 처리 같은 경우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여러분들의 이 프로시저 있죠. 이거를 각 팀원들한테 이제 쪼개기 시작하면 어떤 게 매니지먼트가 되는 거고요. 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든가 워크플로우를 관리하는 어떤 매니징의 영역이 될 거고요. 좀 더 이게 팔짱이나 진짜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포커스를 둬야 될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 문제 해결의 프로세스를 결국 이거를 컴퓨터에다 집어넣고 처리를 하는 쪽에 이제 포커스를 잘 두는 게 좋습니다. 결국은 이 여러분들의 생각의 사고의 이 과정의 프로세스를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결국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과 굉장히 부합하는 형태로 이 전체 그림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해주면 좀 더 문제를 이 과목이나 특히 이 8장이나 그 이후에 이제 접근하기가 좀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그 폰 노이만 구조를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고요. 리뷰를 해서 썸업을 한번 해보고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우리가 그 상자 기억나요? 상자 예를 들어서 얘기했던 그 함수 그죠? 펑션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인풋 아규먼트를 집어넣는 형태까지 우리가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이런 데이터 형태들이 어떻게 데이터가 이제 어떤 스트럭처를 가지고 저장이 되느냐. 지난 시간에 어레이나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이제 한번 이제 쭉 이어서 이제 실제로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들을 싹 다 훑으면 내용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사실 모르겠어요. 책에 있는 내용들만 따라가는 데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사실 이제 그것들이 진짜로 이제 갖고 있는 되게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까지 하면 굉장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8장 이 뒤에도 사실 8장도 그렇지만 8장 뒤에도 이렇게 굉장히 좀 필요한 것만 지금 뽑아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여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 그 책을 잘 정독을 하고 또 책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많으면 질문들이 생기고 하면 그 주중에 그죠? 월요일 화요일 전에 그죠? 수업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복습을 한 다음에 그 상호 인터랙티브 수업을 요청을 해주시면 그래서 수요일이나 목요일이나 여러분들 원하시는 시간에 인터랙티브 수업을 하면서 질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폰노이만 구조를 한번 정리를 싹 간단하게 해보면요. 자, 저번에 이 계산기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폰노이만 구조를 예를 들면서 그죠? 예, 프로그램 고정형 구조하고 프로그램 내장형 구조 두 개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했었습니다. 그죠? 계산기의 한계점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 쳐서 넣는 그 계산기의 한계점이 뭐였냐면 그 계산기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고자 하는 전체 프로세스를 계산기 안에 집어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20 곱하기 30
뭐 더하기 50 이걸 하는데 이런 연산을 할 건데 이 연산에 순서가 있죠. 그죠? 여러분 수학 기본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x 같은 비선형 연산하고 플러스 같은 선형 연산이 이렇게 미안합니다. 합쳐져 있을 때는 언제나 비선형 연산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계산의 재현성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순서를 정해놨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풀도록.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것만 생각하고 50을 집어넣고 우리가 그 계산기에다가 뭐냐? 이런 걸로 가있지. 계산기 들어가서 계산기 보면 우리가 그죠? 이걸 보고 50 더하기 20 아이고 곱하기를 해야 되나? 곱하기 한 순간 어떻게 돼요? 바로 연산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이 계산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사이언티픽으로 돌려놓지 않는 혹은 사이언티픽이나 프로그래머 방식으로 돌려놓지 않는 한 일반적인 계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순서 집어넣은 순서대로만 그죠? 연산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어떤 뭔가를 하려면 얘한테는 우리 전체 이 20 곱하기 30을 먼저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의 결과를 50거 더 해야 된다는 이 순서 있잖아요.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잖아요. 이 순서를 그 계산기 안에는 집어넣을 수가 없었어요. 얘는 왜냐? 얘는 프로그램 고정형이거든요. 얘는 더 계산할 수 있는 얘가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뭐 루트, 제곱근, 제곱, 그다음에 뭐 역수, 퍼센테이지, 나누기, 곱하기, 자칙 연산관에서 이런 고정된 명령어들만 사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내장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풀고자 하는 이 전체 1과 2라는 이 프로그램을 계산기 안에 내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폰 노이만은 이러한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이러한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그죠?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폰노이만 구조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죠? 세 가지의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기본 빌딩 블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계산을 하기 위한 그죠? 기본적으로 계산을 하기 위한 ALU가 존재하고 그죠? 아리스메틱 로직 유닛이 존재합니다. 그죠? 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그죠? 사칙연산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얘는 더하기하고 곱하기 정도밖에 못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더하기를 변형해서 곱하기를 할 수 있게 만들고 곱하기를 변형해서 나누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얘는 그런 연산을 할 수 있고요. 그죠? 얘는 연산을 하기 위해서 입력을 받습니다. 그죠? 네, 입력을 받습니다. 일종의 함수 같은 거로 생각하면 돼요. ALU도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쭉 이제 진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건데 일종의 함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ALU에게 이제 데이터를 주고 무엇을 해야 된다고 명령하는 컨트롤 유닛이 있었습니다. 그죠? 컨트롤 유닛은 결국은 얘가 하는 근본적인 일 중에 하나 패치라고 하고 그다음에 디코딩을 수행하게 되는데 컨트롤 유닛이 결국은요. 그죠? 컨트롤 유닛 존재하고 그 다음에 실제 여러분들이 짠 프로그램 그죠? 프로그램들이 올라갈 메모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고자 하는 그 프로그램을 램에다가 적재를 해놓고 그 램에 있는 이 데이터와 코드를 컨트롤 유닛이 하나하나 패치해오는 그죠? 패치가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거기 가서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어쨌든 패치라는 게 램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혹은 명령어를 가져와서 ALU에게다가 넘겨주기 위해서 컨트롤 유닛이 이 내용을 가져오고 무슨 내용인가를 펴서 보는 거죠. 이게 데이터인가? 혹은 뭐 이게 밸류인가? 혹은 이게 명령어인가? 열어서 디코딩을 해보고 이제 ALU에게 전달해 주는 식이죠. 아까 같이 그 내용을 한번 보면 50 더하기 30 곱하기 20이라는 이거를 계산 수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뭘까? 첫 번째가 30이랑 20을 곱해야 됩니다. 그죠? 예, 이거 먼저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30을 준비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20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30과 20을 뭐 어떻게 합니까? 곱해야 되겠죠? 곱하기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여기 결과값이 나오고 있죠? 그 결과값을 어디다가 저장을 해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산기에서 봤을 때처럼, 그죠? 결국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뭐 얘는 이제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걸로 끄집어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30 곱하기 20 결과가 뭐였죠? 600이죠. 600에다가 뭘 더해야 돼요? 50을 더해야 되잖아요. 600을 머릿속에 집어넣어 놨다가 50 더하기 600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값을 어디다 저장을 해야 됩니다. 이게 내 머릿속일 될 수도 있고 공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다섯 번째가, 그죠? 다섯 번째가, 그러니까 결과 저장한 거, 저장한 거 다시 가져와야 됩니다. 저장했던 값을, 저장했던 값을 다시 가져옵니다. 다시 배치하는 거죠. 다시 가져와야 되고, 6번이, 그죠? 이번에 또 더하기를 해야 되고, 50을 또 준비합니다. 일곱 번째가 두 개 더하는 거죠.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한 값을 어디다 저장을 하겠죠, 다시.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은 컨트롤 유닛이죠. 컨트롤 유닛이 맨 처음에 30을 가져올 겁니다. 30이 있을 거니까 30을 가져옵니다. 가져오고 얘는 까보니까 얘는 뭐예요? 값입니다. 값. 뭔가 하라는 뭐 오퍼레이션을 얘기하는 뭔가 이 뭔가 하라는 명령어가 아닙니다. 커맨드가 아닙니다.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그래서 예, 데이터니까 ALU 1번 A 인풋 A에다가 갖다 놓고, 그죠? 또 이 데이터 가보니까 이번에 데이터 20이에요. 이것도 데이터네. B에다 갖다 놔야겠구나. 20 갖다 놨습니다. 이렇게, 그죠? 데이터 갖다 놓고 또 갖다 놨습니다. B에다가. 그 다음에 이거 써놓고, 이거 써놓고, 이거 쭉 한번 읽읍시다, 우리. 그게 더 맞겠죠, 그죠? 저장, 블로깅, 그 다음에 50, 50, 그 다음에 또 더하기를 하고, 그죠? 또 저장. 자, 그렇습니다. 그죠? 세 번째가, 그죠? 지금 30이랑 20이 준비가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갖고 왔더니 곱하기를 하랍니다. 딱 까보니까, 이건 밸류가 아니라 코맨드입니다. 코맨드. 곱하기를 하라는 코맨드입니다. 그죠? 이거는 곱하기를 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ALU한테 야 지금 곱하기를 해야 된대 하고 곱하기를 붙여줍니다. 그럼 ALU는 지금 값이 두 개 다 준비가 됐잖아요. 그죠? 30, 20 준비가 됐으니까 이걸 두 개를 받아다가 곱하기를 수행하는 거죠. 그럼 출력이 600이 나오겠죠. 딱 나옵니다. 그러면 컨트롤에서 이거 딱 받아가지고 그 다음 거 뭐야? 저장하래. 아까 그거 저장하래. 그래서 여기다 600을 저장을 합니다. 그죠? 저장했고, 그죠? 그러면 이제 싹 리셋을 하겠죠. 그죠? 이렇게 딱 리셋을 하고 어머나, 비슷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니까 뭐예요? 또 불러오래. 뭘 불러오라? 아까 저장했던 거. 600 가서 불러오래. 자, 600, 600을 준비를 하고, 그죠? 이번에 또 뭐 불러오랍니까? 50 불러오래요. 50을 수정 준비를 하고. 다음은 더하기를 하래. 그래서 더하기를 하라고 불을 딱 붙여줍니다. 그럼 ALE는 이 두 개를 더하는 거죠. 다시 600이 나왔죠? 그러면 그 값을 또 저장해라.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650이라고 저장을 딱 합니다. 650 이렇게 다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쫙 수행이 돼서 결과값 650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폰 노이만 구조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폰 노이만 구조는 결국은 ALU, 그죠? 계산하고자 하는 ALU, 그 다음에 그걸 제어하는 컨트롤, 그 다음에 프로그램과 데이터가 올라가는 메모리,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전에는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이 계산기 안으로 적재하는, 그죠? 적재하거나 내장하는 이런 생각을 아무도 못했어요. 하기는 했죠. 하긴 했는데 이런 형태로 정립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폰 노이만이 이런 형태를 완전히 정립을 했고,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그 모든 컴퓨터라는 것들은 전부 이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모든 이 컴퓨터들은 메모리를 가지고 있고요. 어떤 형태로든 SRAM이든 DRAM이든 어떤 형태로든 메모리를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있어야 되는 컨트롤 유닛이 존재하고, 그리고 계산을 하기 위한 ALU가 존재합니다. 이 세 개는 무조건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CPU 안에 ALU하고 컨트롤 유닛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잠깐 설명했던 그 캐시 그런 것들도 안에 들어가 있고 한데, 약간 뭐 구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어쨌든 기본 요소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폰 노이만 구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딱 제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게, 아, 메모리에서 데이터 혹은 커맨드를 가져와서 ALU를 통해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다시 어떻게? 다시 저장을 하거나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폰 노이만 구조의 동작 구조입니다. 이게 동작하는 과정입니다. 저 지난번 했던 그 내용이,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간단하게 리뷰를 잠깐 해주세요. 그래서 프로그램 내장형 구조라는 거죠. 프로그램 결국 내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전체가 이렇게 쫙 도는 게 여러분 그 프로그램 안에 메모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식을 풀 수 있는 프로그램만 딱 짜서 컴퓨터 안에 넣은 다음에 엔터 탁 누르면 자동으로 촥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탁 내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정말로 이 컴퓨터, 고속으로 동작하는 컴퓨터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프로그램을 만든 자기 수정 코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책 내용을 보면은 이 메타모픽 이 코딩이라고 해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메타모픽은 내용이 셀프 모디파잉 코드라고 돼 있는데, 셀프 모디파잉 코드라는 게 사실 굉장히 좀 심오한 내용인데, 핵심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아까 여러분들이 예제를 봤을 때, 그쵸? 사실 여기 있는 게, 얘는 같은 게 어때? 얘 같은 건 데이터였고요. 밸류였어요, 밸류. 얘는 밸류고, 얘도 밸류고요. 얘는 어때요? 얘는 컨트롤을 위한 커맨드입니다, 커맨드. 얘는 이제 값이 아니잖아요. 무언가를 하라는 어느 오퍼랜드입니다, 오퍼랜드. 이 오퍼레이션을 수행하고자 하는 오퍼레이션 수행하고자 하는 오퍼랜드가 아니지. 얘네들 오퍼레이션 수행하고자 하는 오퍼레이터 같은 겁니다. 그죠? 얘네들이 오퍼랜드고, 오퍼레이션을 위해 필요한 항들인 거죠. 뭐, 가수, 피가수 이런 실제 값들인 거고요. 이 값들을 갖다가 뭘 할지 컨트롤을 하기 위한 오퍼레이터입니다, 오퍼레이터. 근데 실제로 컨트롤 유닛 입장에서는 봐봐요.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데이터는 이게 좀 성격이 다르잖아요. 얘는 값이고, 얘네 둘은 값이고, 얘는 어떤 컨트롤을 위한 오퍼레이터인데, 컨트롤 유닛 입장에서 어때요? 가져온 거 똑같아요. 그냥 가져와 보니까, 이건 데이터네. A를 던져주고. 이거 쭉 갖고 와, 또 보면, 이거 데이터네. A를 던져주고. 이거 딱 봤는데, 이거는 오퍼레이터네? 오퍼레이터면, A야, 이건 오퍼레이터야. 하고 던져주는 거예요. 컨트롤 유닛 입장에서는 데이터든 오퍼레이터든 이 취, 이 취하는 게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데다가 거기다가 ALU가 뱉어내는 결과값도 어때요? 결과값도 이게 값일 수도 있고요. 다른 어떤 오퍼레이터일 수도 있고 어떤 프로그램 형태도 있습니다. 지금은 간단한 예를 들어서 이제 더하기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더욱더 복잡한 어떤 구조나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이 ALU나 혹은 이 이제 CPU의 결과가 단순한 이런 밸류가 아니라 다른 어떤 오퍼레이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그냥 다 값이 저장되는 형태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컨트롤 유닛을 통해서 이 곱하기를 더하기를 바꾼다거나 자기 코드를 스스로 바꾸는 형태로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컨트롤 유닛 입장에서는 이게 데이터든 오퍼레이터든 사실 자기한테 똑같아요. 그냥 저장하고 갖고 오고 패치하고 하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패치하고 디코딩하고 그러니까 디코딩하고 하는 프로세스는 사실 이게 데이터든 오퍼레이터 똑같아요. 결과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이런 코드를 사용을 하면, 이런 개념을 사용하면 사실은 프로그램이 자기 스스로를 바꿀 수 있는 프로그램도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 좀 깊게 들어가면 약간 좀, 역사가 좀 있는데,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 이게 사실 이렇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거의 굉장히 위대한 수학자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도 수학자예요. 근데 이런 모든 여러분이 논리라는 여러분이 생각한 논리라는 영역은 무조건 다 이건 수학입니다, 수학. 수학에서 모든 논리를 만들어내요. 수학적인 사고, 가 이 논리라는 거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사실 이 폰 노이만이 이 전체 구조를 설계하는 이 빌딩 블락들이 결국 어디서 왔냐면 앨런 튜링이 만들어 놓은 이 기본적인 이 컴퓨테이션에 대한 이런 기초 연구 결과였거든요.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하고 그 사람이 이제 조직화시켜서 어떤 이런 컴퓨터 형태의 아키텍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걸 구현해 놓으면 굉장히 빨리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뭐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없었지만 여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앨런 투링은 이제 뭐 개인적인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어쨌든 이 사람은 결국 뭘 만들고 싶었냐면 이 사람은 오토마타를 만들고 싶었었어요. 이게 이 사람은
지금 우리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AI를 만들고 싶었어요. 당연히 접근하는 방법론은 약간 좀 다르긴 한데요. 그때 생각할 수 있던 그런 컴퓨테이셔널 그런 어떤 구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일반적으로 컴퓨터로 구현된 그런 계산 과정하고는 좀 약간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기본 컨셉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좀 나오는 건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런 게 가능하다는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어쨌든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을 했었고요. 예, 이런 내용을 했었고 그래서 오늘은 이 책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제가 좀 이렇게 명확하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좀 집어넣어 다시 이제 정확하게 이게 예전에 했던 내용이긴 들긴 한데 함수하고 문자열하고 substring 그다음에 regular expression 뭐 이제 요런 내용 함수 입력 출력 이런 내용을 해야 되는데 이 책에 사실 얘를 엑셀이라는 툴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쭉 하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엑셀을 여러분 못 쓰는 사람이 있을지는 제가 상상을 잘 못하겠는데 엑셀 요즘 저기 그 고등학교나 이런 데서 이런 과제들 많이 이런 전자 툴을 많이 활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무슨 엑셀 저 이제 엑셀 처음 써보는데요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엑셀을 여러분 오피스 제가 알려준 그 경로로 엑셀을 깔면 엑셀도 이렇게 여러분 PC에 깔려 있을 겁니다. 그죠? 있다고 가정할게요. 엑셀은 뭐냐면요. 이건 스프레드 시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시트 있죠. 이게 지금 이게 시트예요. 그 시트가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할까? 시트를 뭐라고 할까요? 뭐, 그냥 우리가 그냥 우리 번역을 해보면, 뭐, 이불 덮개,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시트가 뭐냐면, 넓게 펼쳐진 이, 이냐면, 우르두가 나와, 갑자기. 시트는 뭐냐면, 그죠? 이렇게 넓게 펼쳐진 걸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뭐, 그러니까 large rectangular piece of cotton of the blanket fabric, 그죠? the fabric, 그죠? 패브릭이라고 하는데, 패브릭이 짜여진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엑셀을 보면은, 그죠? 엑셀을 보면, 꼭 짜진, 그죠? 이, 옷감 같죠? 그죠? 시줄과 날줄이 있는, 그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 이제 칸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놔서 여기 값을 집어넣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요거 하나가 시트인데, 시트. 이게 하나 시트고요. 이 시트를 여러 개 추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시트 1, 시트 2, 시트 3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엑셀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엑셀 뒤에 보면 이렇게 뭐가 되게 도구가 많죠. 예, 되게 많은데 기본적인 엑셀 어떤 식이냐면 엑셀은요. 이 사각형 안에 어떤 이렇게 값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값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값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혹은 이런 식으로 문자열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예, 혹은 뭐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갈 수 있고요. 이 안에 숫자도 이제 숫자 형태의 값도 들어갈 수 있고 그죠? 엑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엑셀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이런 포매팅도 여러 가지 포매팅이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있는 값들 있죠. 지금 이 셀은요. B의 2입니다. B 컬럼의 2열입니다. 그래서 B2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B2입니다. 혹은 여기는 어때요? 여기 값이 없나? 여기도 한번 넣을까요? 자, 여기는 어때요? D의 3열입니다. 그래서 D3라고 해요. 여기가 D3라고 하고, 그래서 값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값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어떤 걸 넣을 수 있냐면, 이렇게 어떤 함수를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 여기는 어때요? 값이 들어간 게 없죠? 여기는 값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80이라는 숫자가 없죠, 위에 보면. 안 보이나요? 안 보일 수, 아이고, 어이, 이번. 여기 보이겠지만, 그죠? 지금 얘는 이 D의 4번이죠. 이 80, 이 D의 4입니다. 그죠? D의 4인데 이 값에는 80이라는 숫자를 넣지 않았어요. 뭔가 제가 어떻게 넣었냐면 그죠? sum이라는 함수를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저번에도 배워서 기억이 나겠지만 이 상자에다가 그죠? 상자에다가 어떤 오퍼레이션을 정의를 했고 그죠? 그 함수의 결과가 이렇게 딱 배출이 되는 모습을 지난 시간에 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함수를 좀 더 유연한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그 함수 안에서 사용되는 이 값 있죠? 그 값을
그 값을 저번에 그 고기 굽는, 그러니까 스테이크 되는, 스테이크를 만드는 알고리즘 설명하면서, 그죠? 예. 스테이크가 완성되는 온도를 안에 상수로 두지 않고 입력 값으로 받은 게 마지막으로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좀 더 유연한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었었는데, 함수를 만들었었죠. 그거랑 똑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함수의 이름은 썸이고요. 함수의 이름은 썸이고요. 썸이 서메이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썸이라는 함수를 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엑셀을 만들면서 넣어놨어요. 이 함수를 여러분들이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두 개의 인자를 받는데, 그죠? 여러분 입술을 열고 뭐 입력을 집어넣는 거라고 제가 설명을 한번 한 적 있잖아요. 예. 그래서 B4와 C4를 입력으로 받는 썸이라는 함수를 수행한 결과를 여기에 표시하게 되는 겁니다. 좀 감이 옵니까? 지금 감이 안 오더라도 일단 엑셀이란 게 이런 거구나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지나가겠습니다. 나머지 엑셀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생소하다거나 하면 사실 인터넷이나 여러분 책자나 사실 이거에 대한 데이터는 정말 산처럼 쌓여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엑셀이란 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거를 사용해서 이제 사실 그 전체적인 어떤 프로세스나 함수를 호출한다거나 이런 개념을 지금 책에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어렵지 않아요. 이 내용은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고 이 중에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했었던 그 엑스프레션 트리가 나오거든요. 엑스프레션 트리가 어디 있는지 아이고 없나? 안 나왔네. 내가 안 나왔네. 잠시만요. 엑스프레션 트리가 여기 있네. 엑스프레션 트리 리뷰 present 타임테이블. a 이것도 제가 binary 올려놓을게요. 엑스프레션 트리가 결국 뭐냐면 이런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죠? 이러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계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혹은 컴퓨터 입장에서 분해해서 어떤 것을 먼저 처리해야 되고 어떤 계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이 밸류와 그죠? 이 밸류와 오퍼레이터로 나눠서 이렇게 트리를 만들거든요. 보면은 지금 괄호가 없는 그죠? 가장 상위에 있는 오퍼레이터가 최상위 노드가 되고요. 이 노드 이후에 오른쪽부터 읽어가는데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괄호 안에 그죠? 한 단계 괄호 내려가면 플러스가 하나 있죠. 그래서 플러스가 노드가 하나가 되고 그죠? 그리고 이 플러스는 그 더하기 연산은 항이 두 개 필요합니다. 그죠? 가수와 피가수가 필요해요. 두 개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노드를 두 개로 쪼개고 입력을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나누기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 괄호 안에서 만나는 첫 번째 오퍼레이터는 나누기입니다. 그죠? 나누기는 항이 두 개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나누기도 가지가 두 개 펼쳐집니다. 그래서 봤더니 항이 이쪽 항과 이쪽 항으로 나뉩니다. 그죠? 이쪽 항은 근데 보면 또 괄호가 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괄호 안으로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죠? 노드가 하나 더 내려가고, 그 다음에 더하기가 있죠. 그래서 더하기로 만듭니다. 더하기는 또 x와 o라는 두 개의 항을 가지고, 그래서 두 개의 가지를 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런 걸 expression tree라고 하는데, 이걸 지난 시간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했었죠. 간략하게 설명했었는데, 이 동영상도 제가 심화학습을 또 올려놓을 테니까, 이거는 뭐 6분짜리에서 보면 금방 이해됩니다. 지금 설명한 것도 어렵지 않죠. 그죠? 이런 식으로 트리를 만드는데, 어쨌든, 책에는 그러니까 이 계산을 이제 얘가 무엇이 먼저 수행이 돼야 되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제가 만약에 지금 얘는 그죠? 얘는 여러분이 보다시피 썸이라는 함수를 사용했어요. 썸 이거 함수 잘 모르겠는데요. 개념이 좀 어려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있으면 컴퓨터에서는 여러분 뭘 모르면은 뭘 잘 모르겠어요. 일단 무슨 프로그램이든 뭐 무엇이든 여러분들 궁금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잘 모르겠으면 컴퓨터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어떤 암묵적인 룰이 있어요. 어떤 룰이냐면 내가 모르는 거를 위해서 도움말을 항상 넣어놔요.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이 셀 안에 들어있는, 요 셀 안에 들어있는 이 썸이라는 걸 제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알고 싶으면은 여러분, 뭐 어떤 상황이든 일단 F1을 먼저 눌러봐요. F1은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헬프를 끄집어내도록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1 키를 누르면 이런 헬프가 뜨고요.
이 헬프를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어떤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놨거든요. 일단 썸을 모르겠어요. 그죠? 썸, 펑션. 썸이라는 펑션을 모르겠으면 이렇게 쳐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약을 한번 해줘요. 자, 어떤 거다 이렇게 요약을 딱 해주는데 한번 읽어보죠. To add value vertically, 그죠? vertically. 뭐 vertically가 이렇게 있겠죠. horizontally 도 있겠지만 vertically selection empty cell directly below 뭐 어떻게 하라고 돼 있죠, 그죠? 예. 뭐 이거 봐서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썸 펑션 한번 가보죠. 썸 펑션이 그냥 어떻게 돼 있냐? 썸은 동영상으로 돼 있죠, 그죠?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죠? 썸 펑션은 value들을 더합니다, 그죠? You can add individual cell, individual value, cell references, or range, or mix of the all of three, 그죠? 뭐든 다 더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셀이든 뭐 안에 들어있던 뭐 레퍼런스든 뭐든 그죠. 레퍼런스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텐데 레퍼런스는 다른 값을 가리키고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동영상을 보면 여러분 간단하게 이해가 돼 있거든요. 일단 신텍스를 보면요. 신텍스가 아니라 문법입니다. 그죠? 문법입니다. 어떻게 쓰는지 문법을 알면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sum이라는 함수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괄호를 열고 number 1, number 2 이렇게 나갑니다. 넘버1은 required예요. 넘버1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sum이라는 함수를 쓰려면 첫 번째 함수는 무조건 첫 번째 숫자 먼저 들어가야 돼. 이 넘버가 그죠? 얘가 내가 지금 더하고자 하는 첫 번째 넘버입니다. 첫 번째 넘버. 그래서 이게 숫자가 될 수도 있고요. 셀의 레퍼런스 like a cell reference like B6 or cell range like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는 어떻게 했나요? 지금 셀 레퍼런스죠. B4가 누구예요? B4. B4라는 제가 여기도 50을 쓰지 않고 B4라는 레퍼런스를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는 그죠? B4를 얘를 계산하기 전에 B4에 가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값을. 그죠? 그래서 값을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똑같이 옆에도 C4. 그죠? C4는 사실 옵셔널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총 255까지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돼 있죠. 그죠? 네. 뒤에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줄줄줄줄 이렇게 이렇게 255개까지 이어붙일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은 저는 이제 4개를 사용했고 모두 다 레퍼런스를 사용했죠. 혹은 엑셀에서 사용할 때 그죠? 지금 B2에서 B4까지 제가 일괄적으로 제가 만약에 레퍼런싱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냐면 B4에서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혹은 해당 셀하고 콜론을 누르고요. 그다음에 B4, B4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영역 지정들 이거 레인지라고 돼 있죠. 그래서 레인지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죠? 이렇게 제가 더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대충 이제 엑셀에서 함수를 어떻게 쓰고 그죠? 개념은 대충 이제 감이 오죠. 근데 이런 내용이 책의 8.2장, 8.3장에서 쭉 이렇게 내용이 쭉 있어요. 그래서 8.2장 쭉 내용이 이렇게 있으니까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가장 기본 내용이 바로 함수입니다. 함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다음 시간이나 그러니까 다음 시간 이후에 다다음 시간부터 아마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아마 파이썬이나 뭐 간단한 C나 이렇게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언어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진행을 할 건데 이 개념을 머릿속에 잘 넣어놓고 있으면 그 수업이 되게 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프로그램은 그죠? 이렇게 함수라는 형태로 이렇게 뭔가 계산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죠? 근데 함수는 어떠냐? 함수 이름이 있고 그죠? 함수라는 함수는 결국 어떤 거예요? 입력을 받아서 안에서 내가 뭔가를 처리를 하고 출력을 내뱉습니다. 자, sum 같은 경우는 뭐 하는 애라고 그랬죠? 자기 안에 있는 얘네들을 다 더하는 애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기는 입력 값을 파라미터로 받아서 sum이라는 함수의 오퍼레이션은 sum입니다. sum. 다 더해요. 다 더해서 출력으로 내뱉는 겁니다. 이렇게. 출력으로 내뱉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함수의 기본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펑션이라는 어떤 단어를 컴퓨터 프로그래밍 입장에서 인지를 할 때는 이게 기본으로 가는 겁니다. 펑션 이름이 있고 펑션 오퍼레이션이 자기 고유의 오퍼레이션이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유의 오퍼레이션이 있고 세 번째 그 결과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렵지가 않은 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게 여기 어렵지가 않은 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이게 결국은 이게 무슨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결국 뭐냐면 기본 오퍼레이션이죠. 우리 쭉 해왔던 거 있죠. 더하기. 더하기는 입력값을 몇 개 받습니까? 2개를 받아요.
항이 두 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나와요. A랑 B랑 더하면 C가 나온 이런 식으로. 그죠? 빼기도 똑같고, 나누기도 똑같고, 곱하기도 똑같고, 나누기도 똑같아요. 여기 여러분, 여기 에스테리크 마크가 컴퓨터 입장에서 곱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슬래시가 나누기입니다. 그래서 4층 연산도 똑같은데, 사실 여러분 이걸 확장하면, 결국은 뭐예요?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포노이만 이 아키텍처 안에 있어서 컨트롤 있는 입장에서는 더하기든 나누기든 곱하기든 이 자기는 이걸 의미가 얘네는 이게 뭔지도 몰라요. 그냥 시킨 대로 할 뿐이에요. 그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오퍼레이터의 개념을 좀 확장해서 그냥 단순히 4층 연산만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네모라는 연산을 정의를 한다고 쳐봐요. 그럼 네모라는 연산은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항을 3개 받아서 A, B, C 항을 3개 받아서 B 곱하기 C 플러스 A를 하는 함수를 만들고 싶어요. 그거를 이런 연산자로 대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저는 네모예요. 그럼 네모는 항이 3개죠. 값이 3개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3, 5, 7 이렇게 받았다면, 그죠? 그러면은 5와 7을 곱해서 5와 7 곱하고 5, 7, 35, 38이죠. 38을 출력으로 내뱉는 이런 함수를 내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다예요. 사실 컴퓨터 프로그램이란 게. 이런 함수를 여러분들이 계속 만들고 쌓고 쌓아서 뭔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뭔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얘가 있죠. 함수. 맥스가 있어요. 여기 함수 예제가 있습니다. 맥스와 민이 있어요. 자, 맥스는 인자를 3개 받아서 가장 큰 값을 내뱉는다. 그럼 이 맥스이라는 함수의 오퍼레이션은 여러분 어떻게 이제 알고리즘을 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이미 소트 한번 했죠? 소트 한번 분석한 적 있잖아요. 맥스라는 이 오퍼레이션 하려면 여러분 결국 뭐 해야 됩니까? 어느 큰 것과 작은 걸 나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 나열 끝까지 안 해도 되지만, 그죠? 어쨌든, 맥스, A, B, C 세 개를 넣는 함수가 있어요. 자, 맥스를 하는 거 여러분 배웠죠? 그죠? 어떻게 하는지. 그때 버블 소트 하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시저를 여러분 이렇게 정의를 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계속 내가 만약에 최저값을 구하고자 하는 업무를 한다면 그냥 맥스 안에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입력 값만 쭉쭉쭉 집어넣으면 최대값이 척척척 나오는 거죠. 이게 프로그램의 기본 빌딩 블락이고요. 이런 걸 여러분 펑션입니다. 이게 펑션입니다. 좀 사실 내용이 엄청 많은데 이거 다 하자니 너무 좀 시간이 없을 것 같고 기본 핵심만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하는데 책을 여러분 잘 복습을 하고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그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또 어려우면 여러분 추가 수업 해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네, 그럼 또 줌으로 여러분 인터랙티브로 대화하면서도 대답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게 함수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함수에 대한 내용은 이제 사실 그게 여러분 상식선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 대부분 설명했고요. 예. 어려운 내용들은 이제 그렇게 나중에 질문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바이너리 트리가 보이죠, 그죠? 예. 결국은 이걸 여러분 이렇게 수행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그죠? 3, 2. 이거 뭐예요? 이게 만약에 뭐 이거다 그러면은 3, 2 이렇게 그죠? 요거를 예. 아니구나. 이렇게 하니까 9가 되네. 왜 9지? 3의 지수승이군요. 3이 2승이네. 그죠? 3이 2승 하니까 9가 됐고, 그죠? 9랑 2랑 곱하니까 18이 됐고, 그죠? 여기는 50으로 5랑 나누니까 2가 됐고, 2랑 18랑 빼니까 16이 됐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럼 식을 여러분 다 쓸 수 있겠죠? 어떤 식인지. 3이 2승 곱하기 2, 빼기, 그죠? 뭐 이런 식으로. 2 나누기 10, 아이고, 빼기 10 나누기 6 이런 식으로 뭐 식을 여러분 식을 써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셀 함수도 방금 설명을 제가 했고, 그죠? 네. 나머지 이제 더 추가적인 어떤 이 문법은 여러분
찾아보면 됩니다. 여기처럼 이 다른 시트 있죠. 다른 시트를 참조할 때는 이렇게 시트 이름 느낌표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시트 2번에 C 2번에다가 제가 뭐 100이라는 숫자를 넣어놨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걸 참조하고 싶으면, 그죠? 여기를 참조하고 싶으면. 여기 것도 더 하고 싶잖아? 그러면 더하기 시트 2번이죠. 시트 2번. 이거를, 예. 그럼 시트 1의 시트가 아닌데, 시트 2. 시트 2의 시트, 이거 A죠, 그죠? 예. 예. 또, 이렇게 엔터. 이렇게 하면, 어때요? 가보면, 시트 2번에 느낌표에 시트라고 돼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느낌표 왼쪽에 있는 애가 예, 시트 이름으로 이렇게 레퍼런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는 거고요. 그 내용이 있는 거고, 어이구, 이렇게 많이 갔대. 예, 그죠? 그 내용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해보면, 그래서 스페시트 의존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예,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면, 만약에 제가 이런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런 테이블을 구성을 했고, 그래서 아미와 사라와 짐의 데이터를 밸류를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여기 계산되도록 이렇게 넣어놨다고 한다면 얘는 어때요? 는 해서 A2, B2, C2를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A2, B2, C2, 그죠? 얘들을 모두 더한 값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죠? 뒤에는 D2, D2. 요 값을 3으로 나누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순서대로 딱 생각이 되죠. 여기 값이 나오려면 여기 값이 먼저 준비가 돼야 되고 여기 값이 나오려면 여기 값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의존성은 그죠? 얘의 의존성은 D2에 있고 그죠? 얘의 의존성은 A2, B2, C2에 있는 겁니다. 간단한 내용이라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뭐 나중에 결정이 되고요. 이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 아까 그 트리가 형성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함수에 대한 그 간략한 내용이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예제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써보세요. 네. 에버리지 이거 어떻게 쓰지? 네. 궁금하면 그죠? 여러분 에버리지 이렇게 써보고요. 뭐 잘 모르겠잖아요. 그럼 F1 눌러보는 거예요. 어머나 에버리지 펑션. 그러면 바로 딱 바로 답이 나옵니다. 쫙 나오죠. 좋단 말이에요. 읽어보면 다 어떻게 쓰는지 다 나와요. 문법은 기본적인 설명, 문법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추가 알아놔야 될 사항 이렇게 쫙 나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쓰면 바로 나옵니다. 여기서도 제가 만약에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에버리지 이거 궁금하면 이거 보소. 아이고, 에버리지 펑션 켜보면 다 나옵니다.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쓰면 다 나와요. 신텍스도 나오고 다 나와. 아까 그 웹에서 봤던 거 똑같죠?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고요. 네. 그다음에 네. 이 함수의 내용이었고요.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 한 번씩 다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든지 여러분 그냥 알기만 하면 안 되고 훈련을 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이 쭉 있고요. 그래서 여기 책에는 이제 8.2장을 이 엑셀을 활용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함수와 어떤 그 참조와 그다음에 선행, 후행, 그다음에 뭐 의존성 이런 걸 쭉 설명을 하거든요. 대충 여러분들 감이 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책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가니까 다음 문제 우리가 문자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경우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전에 그 과제를 하면서 그 배열이라는 걸 처음에 한번 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어레이 형태의 데이터 저장을 한번 봤죠. 데이터 구조를 한번 본 적 있죠. 기억나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과제하면서 이거 살짝 잠깐 한번 보고 갈까요? 과제가 이거였나? 네, 이런 과제가 있었는데, 과제가 있었는데, 그죠? 과제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입력값이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고, 이게 대괄호 안으로 들어간다는 형태로 이렇게 되었었는데, 이거를,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잘 안 되겠구나. 이거 말고, 어레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냐면, 이런 거예요.
어레이라는 게, 그러니까 데이터가 쭉 나열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저번에 봤던 거죠. C 형태, C 어레이. 그러니까 언어마다 이렇게 다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어레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값들이 쭉 나열됐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C에서 이렇게 어레이 사이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고요. 그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컴퓨터에서의 인덱싱의 첫 번째는 항상 0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다이스의 첫 번째가 0입니다. 그죠? 그래서 0, 2, 3, 4까지 있고요. 여기에 어떤 값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죠? 네. 이게 어레이 형태인 거죠. 왜냐면 어레이는 처음에 저장하기 전에 크게 정해줘야 되니까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혹은 뭐 자바에서도 자바 스크립트에서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된다. 이거 보면 예를 보면은 마이 그죠? 그 어디 갔니? 이거죠? 마이리스트라는 그죠? 이름으로 0번째부터 9번째까지 9번째까지 총 10개의 어레이가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죠? 이게 여기 꼭 안에 숫자만 들어가라는 법이 없어요. 사실 어레이는 숫자를 쓸 때도 많지만 사실 어레이는 문자를 쓸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어레이를 보면 어떤 스트링 어레이가 무슨 뜻이냐? 그래서 어레이는 이런 뜻입니다. 스트링 어레이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많이 봤죠, 그죠? 스트링이라는 이름, str이라는 이름으로, 그죠? str이라는 이름으로 배열을 하나 어레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죠? str. 그죠? 대괄호 보이죠? 그리고 이 안에 geeks라는 이름으로 넣었어요. geekes, kes. 우리는 이거를 geeks라는 단어로 받아들이지만 컴퓨터에다가 저장할 때는 어레이든 뭐 링크드 리스트든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에 맞춰서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데이터를 집어넣으려면 스트럭처가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어레이라는 형태에다가 데이터 스트럭처로 데이터를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값을. 그래서 얘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칸을 가지는 이런 형태의 어레이를 처음에 확보를 했고, 그리고 총 글자 수가 5이 있기 때문에 0에서 네 번째까지 이렇게 값이 하나씩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저장된 거를 여러분,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문자열. string array, string array라고 합니다. 스트링이 결국 영어로 뭐예요, 여러분? 끈 같은 거잖아요, 끈. 그래서 이렇게 쭉 끈으로 이렇게 연결돼 끈으로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렇게 줄로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는 것처럼, 그죠? 줄로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스트링이라고, 그게 그런 게 스트링이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게 스트링, 이게 그냥 스트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문자열이라고 하고요. 이 문자열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문자열을요,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 프로세싱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문자열을 여러분 서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은 이제 8장차 문장 처리라는 게 있거든요. 문장 처리에 관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살짝 살펴보고 가죠. 자, 문자열 나오는데 문자열이란 키워드 입력된 문자열 키워드 구성된 데이터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배열 안에 들어가면 문자열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문자열 자료를 지원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컴퓨터 언어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도 되고요. 자, 문자열 상수 예를 보여보죠. 헬로. 우리는 헬로라고 이렇게 쓰지만 컴퓨터 안에 집어넣을 때는 결국 하나씩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지금 4개짜리 어레이에다가 집어넣은 것처럼 보이네요. 그죠? 왜냐면 인덱스가 있고, 그죠? 이렇게 인덱스가 있고, 값이 하나씩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어레이에다가 집어넣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건 문자 어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처리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길이를 볼 수 있고요. 이제 문자 같은 게, 이런 문자열이 있으면요. 우리 이제 이 문자열이 길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POP, CORN. 총 몇 개? 7개. 길이라 그러면 보통 우리 7개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어레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덱스가 가능합니다. 그죠? 인덱스가 가능해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같은 빨간색은 잘 안 보이네. 얘는 인덱스라고 했죠. 3이라고 했죠. 자, POPCORN의 세 번째 인덱스가 어디죠? 세 번째 인덱스? 이게 세 번째 인덱스가 3이죠, 3. 그럼 어디예요? 0, 1, 2, 3. 세 번째는 어딘 결국은? C입니다, C. 그렇죠?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3이라고 해서 그 P 아닙니다. 3이면 0. 이게 여기 있는 게 번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덱스예요, 인덱스. 그죠? 아까 여러분 봤던 것처럼 인덱스 항상 0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연결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뭐 POP랑 CORN 이렇게 붙이면 팝콘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고요. 이런 걸 컨캐터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컨캐터네이션이라고 해요. 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컨캐트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 이어 붙이는 걸 컨캐터네이션이라고 합니다. 또 뭐 연산도 할 수 있어요. 문자의 연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값을 x에다가 POP를 넣어놓고 y에다가 COLN 넣었어요. 그래서 x 플러스 y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봤죠? 문자 연결할 때 더하기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g는 뭐가 되겠어요? 팝콘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서브스트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서브스트링이란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서브스트링이라는 거는 스트링은 스트링인데 서브스트링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지금 스트링은 어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얘를 들고 있는 팝콘이죠. 팝콘 이거를 하나하나를 일종의 엘리멘트로 봐봐요. 그러면은 얘는 어때요? 이걸 집합 배웠죠? 집합. 예. 집합으로 보면은 P 하나 있는 그다음에 PO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뭐 C 그죠? 또 O 또 있죠. R 또 N 그죠? 이런 함수가 이런 셋이 있잖아요. 이 셋들이 모여서 그죠? 모여서 팝콘이라는 어떤 문자 열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서브스트링은 뭐냐면 여기 있는 것들의 부분 집합들이에요. 부분 집합들. 이런 애들의 부분 집합. 그래서 여기 얘를 보면은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는 긴 문자열이 있죠. 여기에서 서브스트링 3, 6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후에 여섯 번째까지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0, 1, 2, 3이죠. 여기 P입니다. P. 여기가 P. 여섯 번째. 4, 5, 4, 5, 6. 여기까지죠. 아니다. 3, 4, 5, 6 여기까지. 그럼 6 앞에까지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자, 그럼 0, 1, 2, 3 여기서부터 4, 5, 6 여기까지인데 6 앞에서 잘라요. 그래서 서브스트링에 3, 6이면은 P, U, T가 됩니다. 이 책에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 서브스트링의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면 PUT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하는 얘기는 서브스트링이라고 얘기하면 전체 문자 열에서의 부분을 얘기한다. 이런 그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브스트링이라는 개념이 원래 스트링에서 특정한 어떤 열을 내가 뽑아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서브스트링이라는 그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또 이제 인덱스 오브란 이런 것도 있는데 인덱스 오브라고 하면 C의 인덱스는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C의 인덱스가 어디냐 그러면 0, 1, 2, 3이죠. 3 그죠? 네. 3이 나옵니다. 이건 사실 좀 개념이 좀 애매하긴 한데 여러분 이런 개념을 일단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보세요. 이게 봐도 개념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수업을 요청을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은 사실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될 거고요. 요런 게 있다는 건데, 지금 여기 이게 이 프로그램 앞에 이제 뒤에 나가서 프로그램 이 언어를 사용하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 이제 개념을 먼저 설명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좀 이렇게 좀, 이런 약간 좀 낯설다고 느낄 수는 있는데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인덱스 오브라는 게 뭐냐? 인덱스 오브라고 하면, 뒤에 안에 있는 값의 인덱스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래서 팝콘죠. 여기 있는 것처럼 팝콘의 인덱스 오브 C는 뭐냐? 이 값은 뭡니까? X에는 결국 무슨 값이 들어갈까요? 예, 이렇게 인덱스 X에는 결국 무슨 값이 들어갈까요? 인덱스 오브는 C의 색인 번호 찾기라고 했죠. 그래서 0, 1, 2, 3이죠. 예, 인덱스에 3이 들어갈 거다. 이렇게 개념만 이해하고 있으면 그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장 처리해 보면 이메일 주소 처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어진 어떤 스트링이 있으면은 이게 문자열이 있으면은 이 문자열들을 여러분들이 여러 형태로 활용을 해서 이제 뭐 이거 보는 거죠. 만약에 제가 문제를 이렇게 냈다고 봐봐요. 제가 만약에 이 뒤에 있는 이 도메인 파트
여기가 결국은 어떻게 끝나야, 이거 만약에 제가 이 도메인 파트에 유효성 검사를 하기로 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의 그 새로운 계정을 등록을 하는데 이메일 주소를 넣으세요라는 부분이 있죠. 예. 거기에다가 제가 나는 이메일 주소 가르쳐주고 싶지 않은데 라고 생각해서 이상한 값을 집어넣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사이트 그 가입 계정을 만들고자 하는 폼에 그런 식으로 뭔가 잘못된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알아내죠. 정확한 그 이메일 주소를 넣으세요라고. 어떻게 찾아낼까? 어떻게 내가 제대로 된 이메일 주소를 넣지 않고 잘못된 이메일 주소를 넣었다는 것을 얘가 어떻게 알까요? 뭔가 그거 찾아내고자 하는 알고리즘이 있는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메일 주소라고 하면 어떤 패턴이 어떤가? 패턴이. 패턴 한번 보죠. 패턴을 찾아내면 우리가 패턴을 찾아낼 수 있죠. 우리 패턴 어때요? 세 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죠. 일단 이름. 여기는 뭐 무엇이든 올 수 있죠. 예, 무엇이든 올 수 있고 뭐 특정 안 되는 것들도 있겠지만 무엇이든 올 수 있고 그죠. 그 뒤에 at이 들어가고 그죠. 그 뒤에 at이 들어가고 그 뒤에 도메인이 들어갑니다. 근데 도메인은 일반적으로 보통 뭘로 끝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메일 주소, 아니 저기 URL 주소로 용인이 되는 주소가 이 뒤에 도메인 파트로 허용이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도메인 파트는 보통 .com도 있고 .co.kr, 뭐 co.uk, 뭐 co.뭐 폴란드 pk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이런 정형화된 형태가 있잖아요. 이런 패턴. 이런 패턴들을 싹 다 집어넣어 놓는 거지. 혹은 뭐 에듀도 있을 거고요. 그죠? 뭐 tv면 tv도 있을 거고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딱 인지할 수 있는 패턴이 있잖아요. 이 패턴을 구분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알고리즘을 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빈칸이 들어간다. 그럼 잘못된 거지. 뭐 혹은 뭐 닷컴으로 안 끝나고 그냥 점으로 끝났어.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점 호텔이라는 URL 저기 주소가 있나? 예, 없을 거예요. 있나? 예, 이건 URL 규정을 좀 봐야겠네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점 호텔이라는 거는 등록 안 되는 걸로 알아요. 예. 그러니까 정해진 어떤 패턴이 있잖아요. 그 패턴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알고리즘 짜면 되는 거지. 예. 그죠?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제가 어떤 스트링을 주고 이 스트링이 무엇에 부합하는지를 골라내는 알고리즘 한번 짜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쵸? 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이렇게 이메일 주소를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유저네임, 이렇게 이 전체 이런 형태의 딱 값이 딱 오면 프로그램은, 그쵸? 내가 짠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 분석을 하는지 알고리즘 짜놓은 거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일단 쪼개야 될 거 아니에요. 쪼개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일단 유저네임은 그죠? 유저네임은 어떻게 긁어내냐? 이게 전체 어드레스인데 그죠? 이 어드레스에서 서브 스트링 09, 그래서 0번째에서 9번째 앞에까지를 유저네임으로 나는 가져올 거다라고 정해 놓은 거죠. 그럼 사실 이게 맥시멈 길이, 유저네임의 맥시멈 길이가 어떻게 돼요? 0에서 8까지니까 총 9개의 길이가 되겠죠. 얘 같은 경우도 봐봐요. 지금 나일런이죠. 그죠? 그러면은 총 길이가 9개죠. 점을 포함해서. 5개, 3개, 점 하나에서 9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유저네임이라는 값 안에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이 과정을 딱, 이 프로세스가 딱 실행이 되면 밥점 딜런이라는 값이 유저네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또 호스트 사이트 이름을 10번째에서 28번째까지. 그죠? 그럼 이러면 어드레스에서 이렇게 서브스트링을 딱 가져오니까 10번째에서 28번째 앞까지예요. 그죠? 그럼 27번째까지죠. 그러면은 호스트 사이트가 가질 수 있는 전체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호스트 사이트가 가질 수 있는 전체 길이는 10에서 27까지니까 18번, 18개가 되겠죠. 자, 호스트 사이트의 맥시멈 길이는 18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게 이제 뭐 배운 거랑 이제 확률형에 보면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는 이제 그런 이제 비슷한 형태의 이런 이제 예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있으니까 이게 예제들이에요. 그래서 앞에 개념을 여러분들 먼저 습득을 하고 뒤에는 이런 예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이해했던 거하고 이 부합을 하는가 확인을 해보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regular expression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뭐 딱히 중요한 건 아닌데요.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필요할 것 같으면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책의 내용은 나와 있는데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라는 게 간단하게 뭐를 의미하냐면요. 이런 거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스트링을 주고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요청을 했다고 봅시다. 이게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 이런 거죠. 되게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이 하나 있어요. 자, 여러분 DNA 염기서열 알죠? 예. 이건 학교 생물 시간에 배웠겠죠, 그죠? 예. DNA 염기서열인데요, 그죠? 아데닌, 시민, 티민, 시토신, 아민, 구아닌, 아민, 시아닌, 티민, 구아닌 이렇게 쭉 나가죠. 이렇게 쭉 나가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그죠? AC로 시작하고 AG로 끝나고 GAA를 중간에 담고 있는 염기서열의 패턴을 찾아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걸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뭔가 부탁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면 애매할 수 있고 또 만약에 이거를 다른 언어로 내가 만약에 이런 걸 찾고 싶은데 미국에 있는 친구하고 혹은 영국에 있는 친구 혹은 일본에 있는 친구랑 이 얘기를 동일하게 하고 싶으면 내가 이 글자를 일본어로 번역을 해야 되고 영어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한테 만약에 제가 이 내용을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전달한다고 싶으면은 I wanna find the pattern of the nucleotide pattern starting with AC and ending with AG and should be included the GAA inside. 뭐 되게 문장이 되게 어려워지고 정형화되기 힘들어요. 일본어도 똑같겠죠. AC 대 하지마 때뭐 이런 식으로 뭐가 이렇게 들어가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또 공일한 어떤 패턴을 스트링 패턴이라든가 어떠한 어레이나 이런 이 배열의 패턴을 여러분 국제적으로 통용하기 위한 어떤 이 표준이 있습니다. 이걸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라고 하고 위에 써놓은 이 내용을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표현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딱 깔끔하게 끝납니다. 이렇게 굉장히 깔끔하게 끝나는데 이 레귤러 익스프레션에 대한 내용은 인터넷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예제를 한번 보죠. 음, contains 그레이 혹은 그레이 이거 보여요? 글씨 키울게요. 예. 그레이 혹은 그레이를 포함한다를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표현하면 GR 그죠? 지금 다른 게 뭐예요? A하고 E죠. 이거만 다르잖아요. 그래서 GR Y인데 A가 될 수도 있고 E가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혹은 연속되는 GGG G가 3번 연속되죠. 그러면은 G하고 대괄호를 열고 중괄호를 열고 3 이렇게 쓴다거나 그죠? 혹은 contains 구글 G로 시작하고 그죠? G로 시작하고 LE로 끝나는데 가운데 OGG가 연속이 되는 것들을 찾으라. 그럼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귤러 익스프레션 여러분 보면은 이게 나중에 진짜 프로그램 여러분 진짜 나는 지금 프로그램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면 레귤러 익스프레션 해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나중에 코딩할 때나 뭐 이제 뭐 데이터를 찾아볼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저도 이거 레귤러 익스프레션 잘 다 외우고 있지 못해요. 이것도 일종의 문법인데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볼 게 이제 서브스트링이 여러분들 이제 그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어떻게 표현되느냐를 이제 예제를 하나 드린 건데 예제는 드릴 수 있는데 이런 패턴을 찾는 과정이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예, 제일 어떻게 보면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This is a test라는 문자를 주고 제가 이 중에서 테스트라는 이 문자 이 단어를 찾아내오라는 과제를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찾겠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서치를 브루트 포스 서치라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한번 때려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서브 스트링이 나가는 거죠. 이 테스트, 이 전체 이 리스트에서 그죠? 서브 스트링 0번째부터 시작해서 그죠? 4개를 봐야 되니까 아마 3까지 되겠죠. 그죠? 0, 1, 2, 3, 그 4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T가 맞았는데 두 번째 틀렸으니까 한번 밀고 두 개 맞나 보고 아니니까 밀고 IT 맞나 밀고 아니죠. 이런 식으로 쭉쭉 밀면서 검색을 짝짝짝짝 해보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뭐야 그 뭐 웹사이트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서 만약에 제가 뭐 웹사이트 우리 학교 도서관 사이트 들어가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도서관이 좀 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책 같은 거 만약에 빌려가고 싶으면 학교 와서 잠깐 와서 마스크 잘 끼고 책 원하는 책 검색을 해서 책 빌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 많이 있으니까 학교에 한 번씩 잘 와서 조심해서 와서
뭐 가져가든가 해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 이 사이트에서 어떤 글자를 찾고 싶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뭐 일반적으로 컨트롤 F 누르죠? 컨트롤 F를 눌러서 제가 만약에 더보기라는 글자가 있나 보고 싶어요. 더보기라는 글자가 있나 아니다. 그림이구나. 씨. 그림이야. 중앙도서관이란 글자 찾고 싶어요. 이렇게 칠 때마다 바로 찾아서 이렇게 딱 보여주죠. 이게 어떤 원리로 되겠어요? 그 원리를 구현하는 그 알고리즘 중에 이런 알고리즘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중에 제일 무식한 알고리즘 중에 하나고,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이렇게, 모이어 무어라는 서치도 있는데, 굉장히 이것도, 이게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여러분 머리 잘 굴려야 돼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검색을 하면 많이 있고, 여러분들 이제 꼭 필수는 아니지만,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 찾아보면 굉장히 데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데이터 프로세싱이라는 게 결국은 여러분 이게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좀 내용이 많을 수도 있고요. 좀 뭔가 좀 두서없어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왜냐면, 이 책도 그렇고, 사실 어떤, 명확하게 뭐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 정형화된 어떤 형태를 주기보다는 주로 계속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데이터 프로세싱이라는 이 챕터가 사실은 정말 어마어마한 분량이거든요. 저도 이것 때문에 계속 여러 번 찍게 되고, 또, 그렇게 반복해서 찍게 되고, 편집을 계속 하게 되는데, 내용이 어마어마한 방대한 내용인데 사실은 그중에 이제 핵심이나 여러분 꼭 앞으로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진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수적인 내용들만 뽑아서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기 좀 어렵거나 뇌 머릿속에 지금 이렇게 형태가 잘 안 잡힐 수도 있는데 전체 이제 그림을 전체 그 흐름을 쭉 한번 여러분 이렇게 곱씹어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크게 어려울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잘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림 잘 안 잡힌다, 혹은 뭐 과제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게 있으면 그 단체 카카오톡방에 거기에 그 이번에 수업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뭐 여러분 보니까 뭐 다 부끄러워서 혹은 뭐 귀찮아서 뭐 아니면 뭐 관심이 없어서 안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전자라면 부끄럽거나 뭐 부담될까 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무조건 내가 수업을 좀 참여해서 좀 수업을 듣고 싶다 하면 얘기를 하세요. 그럼 한 사람이 요청을 하더라도 한 사람 데리고라도 설명을 할 거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요청을 하세요, 여러분. 알겠죠? 그리고 이번 주 과제 간략하게 정리해서 제가 또 오늘 중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이번 주도 한번 여러분 전체 내용을 또 복습을 하면서 여러분 챌린지 한번 응해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이 사고 형태를 구성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길 바라고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최선 다해서 수행을 또 해주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뭐 추가적인 질문이 있거나 하면 공부를 일단 해보고요. 책이 굉장히 잘 써져 있기 때문에 책을 잘 정독을 해보고요. 또 내용이 좀 어렵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 또 인터랙티브 수업을 요청해 주길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